제1동포와 한반도의 관계짓기, 북한과 제1동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제1한인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관련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동포와 한국인의 그 만남의 서사 같은 거를 보면 왠지 일본에서도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그 체험을 해보고 생활을 해보고 그래도 한국에서도 꼭 한국인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 같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자기들은 외국인인 것 같다는 감각을 갖는 그런 제일동포들이 상당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정구미 씨의 그 만화 같은 데서 보면 한국으로 이제 방학 때 어린 시절 방학 때 한국의 외갓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에서 그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하거나 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정구미 씨 자체가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어떤 외국인 감각보다는 그 한국에서의 외국인 감각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삶 자체를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이 제일한인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북한으로의 수학 여행을 경험한 그 조선학교 학생들의 소감에서 북한에 갔더니 드디어 나에게 나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소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하고 좀 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정구미 씨의 책은 차치하고 그 제일한인의 인류학에 나와 있는 북한으로서의 수학 여행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북한 관련된 내용만 다루겠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은 기회의 땅이라는 기회의 땅 북한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북송에 참가를 한 사람들이 일단 북한의 삶을 경험을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거기가 사회 보호 대상자가 될 정도로 생활 공공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을 벗어날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한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서 무상으로 대학 교육까지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뭔가 대학 교육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같은 거를 가지고 북송에 참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래서 이제 북송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송환된 이후에 이제 좌절감을 이제 맛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북송자들과 관련된 그 논문에서 보면, 어, 그, 북한에 내려서, 그 북한 주민들을 첫 번째 본 게 자신들을 환영해주는 북한의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첫인상을 보고, 여기를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기대가 북한 주민을 본 첫인상에서 깨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옷은 후줄근하고 추레했죠.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소감을 얘기한 사람들을 보면 이 기대가 깨졌을 때에 깨진 것 같다는 그런 그 느낌, 굉장한 낙차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영 인파의 첫 인상이 이렇게 열악했는데, 이후에도 보면 북한 땅이 결코 북한으로 송환된 제일동포들에게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넓혀주지는 못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조국이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뭔가
그 제일동포와 한국인의 만남의 서사에서 얘기했던 한국이 돌아갈 만한 조국이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거의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국가가 인구를 자기의 그 국민들을 주민들을 적대 세력이다 또는 중립 세력이다 우호 세력이다 등 세 집단 성분으로 나누고 이 집단 성분을 세습하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송환 이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는데 동포들의 경우에 북한으로 송환된 동포들의 경우에 결코 우호 세력이나 중립 세력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나 적대와 중립의 중간 뭐 이 정도의 대접밖에 못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적대 세력, 중립 세력, 또 우호 세력으로 주민을 나누어서 성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세습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 동포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정치 교육이라든가 또는 폭력 무슨 이제 자아 비판이라든가 또는 반성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교육이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아니면 이제 폭력에 대한 위협 같은 거를 동원해서 북한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훈육을 북한 정부에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질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 고단한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공공으로 인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물자를 보내준다든가 하는 등의 그 조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1991년에 소련이 붕괴돼서 이때 이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또 이제 이때 소련이나 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그리고 이제 요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중국하고 소련하고 한국이 국교 정상화를 맺고 그러면서 소련 또는 중앙아시아 또는 중국에서의 한국계 즉 고려인이라든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으로 막 이주를 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91년의 소련의 붕괴가 일어났는데 이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사실은 사건은 그동안 북한 경제가 어려울 때 북한 경제에 뒷받침을 해줬던 소련의 대북 경제 원조를 이제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련 체제의 붕괴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북송 제일동포들의 생활이 이제 점점점 더 공공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의 조력을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 문헌에 보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북송 가족을 두고 있는 제일동포의 집에 이 이제 일본하고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그 물자의 그 송금 또는 물자의 그 유통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보내지 못하고 쌓아둔 그런 물건들이 이제 잔뜩 실려 있는 그런 그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그 가족이나 친족한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요구를 너무도 자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도 거듭되는 이 그 북송 친척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응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단절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을 재점검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북송 동포들의 경우에 자신의 삶에서 일본과 관련한 측면을 그때가 오히려 그래도 북한에서의 생활 체험을 통해서 그때가 혹시 더 좋았던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여행 경험인데요. 이 조국 방문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일본 전국에 10군데 조선 초급 학교가 있는데 이 조선 초급 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 매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2주 동안 방북을 하는 이른바 이제 조국 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약 70%의 국적은 한국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학년마다 한두 명 정도의 일본 국적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조국 방문이라고 하는 사업을 북한에서 하게 된 것은 북한으로서의 송환이 195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시작 초기에 대거 북한으로 이제 송환이 되고 그 이후에 8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점차 이제 북송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는 북한에서도 제1조선인들이 북한으로 송환되기보다는 일본에 영주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일본에 영주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해서 북한을 배우도록 그래서 북한하고의 어떤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 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만으로 배운 조국을 체험을 통해서 그거를 보다 더 이제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밀접한 관계 짓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던 것이죠. 이 방문 일정을 보면 그 장소 방문을 해서 참관하는 거하고 또 그 자매 학교 학생들하고의 이제 교류 일정하고 참관 일정, 교류 일정으로 나눠지는데 참관 일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항일 운동과 혁명 역사 관련 장소, 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상징 장소, 한국 전쟁이나 남북 분단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명소나 유적지, 그리고 현재 평양이나 인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한 시설, 세계 속의 북한을 배울 수 있는 시설 등을 방문 참관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그 북한 여행을 한 사람들의 그 소감, 체험, 여행 경험담을 들어보면 조국의 사랑, 조국의 배려를 느낄 수 있다 하면서 북한에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꼭 끌어안아 줍니다. 그래서 조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제1조선인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와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체험한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잘해준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의 어떤 배제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어떤 그 저항의 의미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조국의 그 수학 여행을 통해서 북한에서 조국의 사랑, 조국의 배려를 느꼈다고 하는 이 초급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를 뭐 불과 며칠 동안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참관한 시설 자체가 북한에서는 자랑할 만한 곳, 드러낼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그 수학 여행자들의 그 소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에게도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일본에서의 그들의 어떤 좌절감, 차별에 대한 어떤 따가운 시선으로부터의 도피의 심정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체험 소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